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모닝인 뉴욕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크게 오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요일에 여파가 좀 남아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지표들도 많기 때문에 보고 가자는 움직임이 좀 있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미국의 5월 주요 물가지수 발표와 연준의 FOMC를 앞두고 경계감 속 소폭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8% 상승한 38,868.04로 끝났습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는 0.26% 오른 5,360.79를 기록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35% 상승한 17,192.5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 기록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 주식이 액면 분할 이후 거래된 첫날이었죠. 이 때문에 시장의 관심사 중 하나가 10대1 액면 분할을 단행한 엔비디아의 주가였는데요. 120.89달러의 거래를 시작한 엔비디아는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0.75% 오른 121.79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에 시총이 2조 9,960억 달러로 집계돼 다시 시총 2위로 올라섰습니다. 장중 123.1달러까지 오르며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소폭 상승으로 끝났는데요. 시총 3조 달러 돌파에는 실패했지만 기존의 시총 2위였던 애플이 2% 가까이 떨어지면서 시총 2위 자리를 탈환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우량주 30개가 모인 다우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올해 엔비디아의 전체 주가 상승률은 146%에 육박합니다. 골드만삭스 분석팀은 투자자들은 통상 거래 가격이 낮고 거래가 유연하다는 점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주식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효과를 누리지 못했는데요. 애플은 AI 전략으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1.9% 빠졌습니다. 애플은 전 거래일보다 1.91% 급락한 193.12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애플은 오늘 오전 10시 개막한 WWDC에서 홍보 영상을 통해 새로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이 내놓은 AI의 핵심은 음성비서 시리의 업그레이드인데요. 기존 음성비서 시리를 개선하고 기사와 메시지, 이메일 등 요약 기능을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 오픈 AI 챗 GPT와 애플 생태계 통합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애플 AI가 세상에 없던 기능을 찾아볼 수 없다는 평가가 우려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당초 애플의 생성형 AI 개발 서비스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적잖은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0.75% 상승했지만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경쟁사 AMD는 4% 이상 급락했습니다. AMD는 전 거래일보다 4.49% 급락한 160.34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월가의 유력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AMD의 등급을 강등했기 때문입니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것 같다면서 AMD의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강등했습니다. 밈주 또한 폭락세를 지속했는데요. 대표 종목 게임스톱은 지난주 금요일 40% 가까이 폭락했는데 오늘 추가로 12% 더 떨어졌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또한 4.07% 급락했습니다. 이 밖에 특징주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7% 넘게 급등했는데요. 사우스웨스트는 미국 4대 항공사 가운데 한 곳으로 국내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기관 투자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사우스웨스트 지분 약 20억 달러치를 인수해 주요 주주로 부상했다는 소식이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특별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들과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대 지수 자체가 오르긴 했지만 강보합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고 또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이번 주에 미국 증시에서 봐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소폭 마감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내일과 모레 열리는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스앤드 프라이빗헬스의 개인자산 고문인 알렉스 맥그레스는 사람들이 이번 주 이벤트와 관련해 스스로 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꽤 조용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월가는 연준이 이번 달 5.25에서 5.5%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죠. 관건은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 수정입니다. 연준은 지난 3월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를 0.25%포인트씩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지난해 12월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선방하고 고용이 강세를 지속하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전망 횟수가 2회 이하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주 금요일 뜨거운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시 낮아진 상황이죠. 금리 선물 시장은 연내 1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인하할 가능성을 49%가량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이 확률을 약 70%로 봤었습니다. 11월 인하 가능성은 64%, 12월 인하 가능성은 86%입니다. 5월 소비자 물가 CPI 결과도 대기인데요. 지난달 CPI와 근원 CPI는 전년 대비 각각 3.4%와 3.5%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CPI 상승률은 전월과 같고 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을 전망입니다. 고용지표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통해 향후 금리 경로의 단서를 가늠하려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크리스 라킨 매니징 디렉터는 금리 추측 게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장 우호적인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와도 연준이 9월 이전에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연준 FOMC가 1일차를 맞고요. 5월 전미 자영업 연맹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됩니다. 또 오라클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FOMC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소비자 CPI와 관련된 내용들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인 뉴욕 김한희 특파원이었습니다.